OT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은 기록할 거고, 지금 전체 화면으로 보여? 네, 네. 어이. 일단 정리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단어 시험 보고 있는 친구들은 잠깐 멈추고 이 OT 끝난 다음에 마저 진행한 다음에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혹시 끊기거나 그러면은 바로바로 얘기해줘라. 재접속하든지 좀 천천히 하든지 할 테니까. 네, 네. 의. 일단 정시반은 목표는 안정적인 수능 1등급이나 2등급입니다. 전에 그 설문을 통해서 보니까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도 있고 2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 S반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등급을 목표로 하는 것 같고, 기간은 오늘부터 수능 직전까지인데, 수능이 11월 18일 목요일이잖아. 그래서 만약에 진짜 끝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다고 하면은 10월 16일 화요일까지 선생님이랑 수업을 같이 할 거고 4개월 동안 함께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재는 지금 너네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7월에서 8월, 그러니까 오늘부터 8월 말까지는 수능 완성이라는 본교재를 가지고 독해 수업을 진행하고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그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있죠. 이거는 우리가 따로 수업을 하지 않고 너네가 매 주말마다 풀어와야 하는데 이게 15주 완성일 거야. 아마 15강까지 있을 텐데 한 강당 문제가 한 12문제에서 14문제 되더라고. 그래서 너네가 혼자 풀고 채점하고 혼자서 그래도 한 5개 지문 정도는 구조 파악하고 혼자 고민해보는 그러한 교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은 제가 따로 받기는 할게요. 그 다음에 9월, 이게 수능 완성 교재가 끝나면은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라는 그 교재가 또 있거든? 이건 9월에서 10월 중순까지 진행을 하는데 모의고사 7회분이고 똑같이 독해 수업으로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월 중순쯤 되면은 그 부교재로 진행했던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이 다 끝날 거예요. 너네가 이거를 완성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만점 마무리 봉투 모의고사라는 게 있는데 이건 아직 출시가 안 됐어. 아마 9월쯤에 출시가 되거든. 그래서 이걸로 총 수능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수능이 영어는 간접 연계 50%로 바뀌었잖아. 작년에는 네. 직접 연계 70%였거든. 내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항상 정시반 수업을 한 다음에 수능을 너네가 푸는 것처럼 직접 풀어보는데 작년 수능을 풀었을 때에도 직접 연계 70%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그래 연계율이 크다고 느끼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간접 연계 50%라는 건 막 내신 준비할 때처럼 교재를 달달 외우는 그러한 공부법이 아니라 글을 많이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라는 게 바로 수능 영어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아직 교재가 출간을 안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항상 외워야 될 워드마스터 이미지를 넣어놨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 네, 네. 그 다음에 강의 방식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매 수업마다 단어 시험을 지금처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워드마스터만 보는 게 아니라 진도 나가는 부분 있잖아. 그 수능 완성. 그 수능 완성 진도 나갈 부분에 단어까지 암기를 해야 돼. 근데 너네가 산 교재에는 그 수능 완성 단어 리스트가 없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주말에 만나서 그 리스트를 줄 거고,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특히 선생님이랑 수업을 안 해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단어 암기하는 게 조금 처음엔 힘들 수 있는데,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작년에는 30분에 한 단어 200개 정도 시험 보더라고. 그러니까 가끔씩 너네 단어 시험 보는 걸 보면 마치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단어를 보면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딱 보이, 걸 했을 때 우리가 단어 뜻을 생각하지 않잖아. 그냥 0.00001초 만에 생각날 정도로 외워야지
실전 수능장에서 바로바로 한글 읽듯이 해석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는 단어라고 100개 중에 99개 맞았다고 그 99개나 맞는데 왜 이 단어 시험을 봐야 되지가 아니라 그 모르는 한 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단어 시험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 수업마다 독해 지문을 10개 내외 정도로 할 건데 그 말인 즉슨 한 달이면 지문 80개를 보는 거잖아. 네. 80개라는 건 4달 동안 하면은 거의 320개 지문을 본다는 건데 절대 적은 양이 아니거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수업하는 것만 그 정도고 너네가 따로 하는 부교재도 있지. 주말마다 와서 모의고사 풀 거지. 그러면 거의 1000개 정도 넘는 지문을 보게 될 텐데 이게 수업을 나가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게 내신 준비하는 게 아니고 혼자 공부하는 습관이 없는 친구들은 그냥 학원만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1학기 내신 때 했던 수능 특강 영어랑 진도 나가는 거를 자기가 혼자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계속해서 누적해서 읽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너네가 가져가야 될 역량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주말마다 모의고사를 실시하는데 듣기 포함 OMR 무조건 작성할 거고 포인트는 실전처럼입니다. 일단 선생님 남동생이 21살인데 옆방에서 자고 있어서 들릴 수도 있는데 걔 여하튼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그랬거든. 무조건 모의고사 보고 실전처럼 연습해야 된다고 시간 딱 지켜서. 근데 선생님 남동생이 선생님 말에 귓등으로도 안 듣잖아? 그래서 걔가 재수를 하고서는 딱 밥 먹으면 그 수능 끝나고 밥 먹으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 모의고사를 꼭 풀어봐야 된다고 그러는 거야, 실전처럼.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던 말인데 꼭 경험을 하고 나서 그렇게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에 오면은 단어 시험 보고 독해 수업 1시간 정도 하고 그다음에 2교시 때는 항상 모의고사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해. 그다음에 네 번째는 선생님이 계속해서 아이패드 수업을 해왔잖아. 화면에 띄워놓고 정확하게 구조 파악하면서 수업을 했는데 정시반 때는 아이패드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현장 수업을 그대로 휴대폰에 녹화해서 그 유튜브에 업로드 할 거거든. 그 결석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S반은 뭐 아이패드 수업을 하나 안 하나 별로 화면을 보는 친구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게 모고 듣기 딕테이션이라는 새로운 거를 내가 넣었는데 이걸 왜 넣었냐면 작년에 하객여고 전교 1등 친구가 선생님이랑 정시까지 끝까지 달렸었는데 그 친구가 고대를 넣었었어. 학과장 추천으로. 근데 그 친구가 처음에는 영어 1등급은 말도 안 된다고 자기가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해서 막 2등급, 1등급 그 90점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그 수능에서 89점인가? 그걸로 2등급이 떠서 고려대 최저를 못 맞춰서 인하대에 갔거든. 생명공학과인가 생명화학과인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그거를 근데 그 친구가 듣기를 틀렸거든. 한 문제인지 두 문제인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때 그 일이 있고 나서 좀 더 그 작년 정시반은 워낙 잘하는 친구들이라 선생님이 믿고 가는 게 있어서 듣기 정도는 계속해서 틀린 거 반복해서 들으라고 했는데 조금 아쉽더라고. 뭔가 내 탓 같기도 하고 내가 좀 더 푸시했으면 그 친구가 고대에 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이번에 딕테이션을 넣었는데 책을 교재를 따로 구매할까도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것까진 너네한테 너무 버거울 것 같고 왜냐면 너네 지금 바쁘잖아. 뭐 생기부도 확인하고 자소서도 쓰고 되게 바쁠 텐데 그건 너네한테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냥 매주 평일만 우리 주말마다 모의고사를 보니까 거기서 자기가 틀린 거나 혹은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 지문 2개 정도는 대화문 2개 정도는 딕테이션 하는 게 그렇게 부담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딕테이션 2개 정도는 괜찮죠? 네. 네. 하는지 알죠 이거? 그거 딕테이션 들으면서 뭐 무슨 A 블라블라블라 B 직접 딕테이션 하듯이 적고
그다음에 들린 만큼 적은 다음에 그 답지 보면서 자기가 못 들은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하고 듣기 다시 듣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포맷은 프린트해서 주말에 줄 거고 그다음에 워마 단어 일정표입니다. 수능 날까지 선생님이 그 일정을 짜봤는데 총 5회독까지 가능하더라고. 그래서 가까이 보면은 처음에 오늘 7월 6일이잖아. 1에서 5일 봤죠? 이게 주말이죠. 세러데이. 토요일 날 6에서 10일. 괜찮아요? 네. 그다음에 1회독이 끝나는 날이 7월 31일이잖아. 그다음부터는 10일치씩. 그래서 또 1회독이 끝나는 날이 8월 17일. 이렇게 돌려서 총 5회독 수능 전까지 5회독 하는 게 목표거든. 근데 이렇게 3번 돌리고 그다음부터는 니네 워마 보면은 표지어만 보는데 플러스 단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 4회독부터는 플러스 단어까지 같이 외우니까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5회독 하고 들어가면은 수능을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선생님이 주말에 줄 거고 단어 일정표. 그다음 일단 수능 영어가 바라는 수준이 있는데 그거는 영어로 쓰여진 글을 읽고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를 할 때 전공 서적을 영어로 돼 있을 텐데 그거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게 수능 영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려면 너네가 갖추어야 될 소양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어휘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언제까지 단어를 외워야 되냐, 얼마만큼 외워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는데 언제까지 외워야 되냐면 수능 직전까지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얼마만큼 외워야 되냐, 선생님이 계획 짜준 대로 외우면 되고 그다음에 가끔 그 모의고사 보면은 모의고사 지문에 어려운 단어 그 별표로 밑에 그 단어 써져 있잖아. 그거 뭔지 알지? 네. 그것까지 외워야 되냐고 작년에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 외워야 될까 외우지 말아야 될까? 당연히 외워야죠. 그러니까 그 애들아 결국에 최상위권으로 들어가려면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면 돼. 뭔가를 할까 말까 할 때는 무조건 하는 게 맞고 오늘도 시험 끝나고 바로 온 친구도 있는데 그 공부를 함에 있어서는 영어든 수학이든 어떠한 공부든지 자꾸 타협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된다.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자꾸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 시간에 그냥 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휘력이 된다는 그 전제하에 독해력인데 이 독해력이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랑 수업 오래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여러 번. 혼자서 좀 고민하는 시간도 좀 필요하고 특히 S방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기 전에 한 80% 정도는 지문을 이해하고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면서 100% 지문을 이해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그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어주기를 기다리면 안 되고 어느 정도 니네가 요리를 해와서 이거 먹어도 될까요? 수준이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네. 그 어떠한 친구들이 있냐면 내가 하기고 2학년 친구들을 맡아서 수업을 하는데 그 친구들이 되게 훌륭하거든. 열심히 하고 내신도 1등급인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랑 수업을 하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해석이 되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애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내신 점수 급급해서 본문을 자꾸 암기만 하다 보니까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인 적이 얼마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수업을 하면서 그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인다는 것의 말이 지금 뭔지 아는 친구가 분명 있어야 되거든. 그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 또 질문 받았던 게 영어를 한글로 해석하냐, 뭐 그 모의고사 볼 때. 근데 선생님은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영어를 한국어로 막 바꾸면서 모의고사 풀 때, 문제 풀 때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어는 영어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수준이 있어요. 영어를 굳이 한글로 해석이나 번역하지 않아도. 그러려면은 영어를 한글로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이 이미 기반이 돼 있어야 되고 이렇게 좀 문제도 많이 풀고 글도 많이 읽고 약간 영어를 많이 접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거를 4개월 동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문제 푸는 감각이라는 게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정시반 때는 선생님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어떻게 선택지를 골라내는지를 좀 많이 알려줄 텐데 실전 몰입 훈련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선생님 너네만 공부해 본 게 아니거든. 선생님도 수험 생활이 있었는데 특히 선생님은 편입을 했기 때문에 진짜 거의 10개월 동안 영어만 공부했던 그러한 몰입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내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자꾸 문제 푸는 훈련을 하잖아. 그럼 어떠한 경지까지 오르냐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확실히 답은 이거야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이 되게 많이 와.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설명까지 해주면 금상첨화겠지만 영어 지문을 너무 많이 보고 문제를 너무 많이 풀다 보면 분명 무슨 내용인지 100%는 모르는데 답은 이거일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그걸 동물적 감각이라고 했거든. 선생님이 존경하는 그 교수님은. 그 동물적 감각을 조금 키우는 연습도 한번 해봅시다. 그거는 선생님의 커리는 그렇게 짰는데 그 감각을 키우는 건 여러분의 몫이겠죠. 그다음에 뭐 인강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혼자서 EBS 강의도 들을 수 있고 한데 여러분이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나는 딱 하나라고 생각하거든. 이게 혼자 하지 못하는 걸 함께 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너네 공부 패턴을 보면 알겠지만 이게 선생님조차도 되게 의지가 강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수험 생활 할 때 학원을 거의 끝까지 다녔거든. 그건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혼자 풀어지지 않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수능까지 풀어지지 않고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것을 학원을 다니면서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니까 물론 자신이 판단했을 때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중간에 그만둬도 상관없어요. 뭐 학원을 다니거나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런 건 선생님한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고 뭐 한 10월 됐을 때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 하면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다니고 떠나셔도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걱정이 되는 친구들은 분명 한마디 하긴 할 거야. 그냥 같이 하자. 근데 걱정이 되지 않는 친구들이 거의 없긴 하지만 걱정이 되지 않는 친구들은 그냥 두기는 할 건데 가능하면은 10월까지는 11월까지는 뭐 내가 말 안 할게. 10월까지는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게 선생님의 조언입니다. 이거는 같은 수험생의 입장으로서의 조언. 그다음에 선생님이 수험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건 첫 번째는 특히 너네 10대 친구들에게 부족한 게 주관이 너무 없어. 특히 주위에서 벌써 내신 기간 끝나서 학교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뭐 자소서다 뭐다 논술이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되게 주위에 친구들이 말이 많을 텐데 뭐 인강에 듣네 뭐 수업도 안 듣고 그 뭐 수업 시간에 인강 듣고 이렇게 오바삼바 떠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뭐 다 좋아 다 괜찮은데 결국에 그 입시 지원 원서를 쓰는 것도 모든 선택은 너네가 해야 함을 조금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입시 상담 있잖아. 한두 번이면 내가 보기엔 족하거든. 그리고 굳이 비싼 거 받을 필요도 없고. 자소서도 어느 정도 선을 지켜놓고 쓰는 게 중요해. 그 자소서가 당락을 결정하지는 않아, 얘들아. 그 자소서에 목숨을 걸지 마세요, 제발. 어? 너무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고 흔들리지 말고 너네가 이 길을 가고자 했으면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멘탈을 지켜내세요. 그리고 물론 친구가 좋지만 너네를 너무 괴롭게 하거나 주위에서 자꾸 너네를 흔드는 친구가 있으면 수험 생활 동안은 잠깐 좀 거리를 두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에 선생님은
듭니다. 조금 이기적일 수 있어도 어떠한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선 특히 공부, 다른 건 모르겠거든. 근데 공부는 혼자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괜히 몰려다니면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혼자서 학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체력 관리인데 제발 잠을 자세요. 뭐 유튜브 보면은 뭐 2시간 잔다, 3시간 잔다 하는데 그건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최소 5-6시간은 자야 되거든, 기본적으로 인간이. 그러니까 너무 잠 줄여가면서 몸을 혹사시키지 않는 거. 4개월이라는 기간이 절대 짧지 않아. 결국엔 페이스를 유지해가지고 끝까지 건강하게 달리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니까는 공부 패턴, 정식 공부 패턴을 빨리 확립을 하는 게 중요하다. 몇 주 내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발 밥을 드세요. 밥 거르지 말고. 뭐 엽기 떡볶이 이런 거, 엽기 떡볶이, 커피, 요구르트 이런 거 먹고 배탈 나서 시험 망친 애들 있어. 거짓말 같지? 진짜야. 배탈 나고 체하고 특히 수험 생활은 아무것도 안 해도 아프거든. 그러니까 제발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좀 걸어 30분 동안 제발 나가서 맨날 앉아만 있지 말고 누워서 침대에서 휴대폰하고 누워서 유튜브 한 2시간 볼 시간이 있어도 나가서 30분 걸을 시간은 없지. 제발 움직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부 루틴. 4개월 동안 19번의 모의고사를 같이 볼 텐데 뭔 말인지 알죠? 루틴을 빨리 확립하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후반부에 무너지거든. 지금 한 내신 끝나고 지금 애들이 좀 많이 놀 텐데 애들 레파토리 똑같아. 이번 주까지만 놀고 다음 주부터 인강 스케줄 빡세게 해가지고 그거대로 하자. 힘듭니다. 이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인간은 그렇게 의지가 강한 존재가 아니야. 강제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 돼. 학원을 다니든지 스터디 카페를 다니든지 혼자서 집에서 인강 보면서 공부한다? 엄청 상위 3%? 2%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야. 너네를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이해되죠, 친구들? 네. 그 다음 이화쌤과 공부하면서 지켜야 될 것. 첫 번째 솔직하세요, 제발. 얘들아, 선생님은 너네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야.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대학 입시관도 아니에요. 니네 등급을 내야 되는 사람이 아니거든. 선생님은 항상 너네를 애정을 갖고 바라보고 있어. 물론 직설적이고 말이 세서 너네가 상처받을 때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너네를 사랑하고 너네를 파악해서 어디가 부족한지 알아서 어떤 점을 보완해줘야 될지를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단어 시험 볼 때도 틀리면 그냥 틀렸다고 하고 2번씩 쓰면 돼. 그리고 욕 먹으면 되잖아. 통과 못하면. 괜히 틀린 거 맞았다고 채점하지 말고. 그리고 모의고사 숙제로 나갈 텐데 모의고사 볼 때도 모든 걸 그냥 솔직하게 다 드러내줬으면 좋겠어. 선생님한테 막 어떠한 면이든지 간에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돼. 막 못한다고 너네를 미워하고 잘한다고 이뻐하고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통인데 수업적인 면이나 어떤 뭐 자소서 쓰는 거나 선생님 입시 전문가는 아니거든? 근데 뭐 피드백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가치 판단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대학을 어디 쓸지는 학교 선생님이 더 잘 아실 거야. 너네 등급이랑 생기부 정보를 전부 다 갖고 계시니까. 그런 거는 뭐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는데 뭐 학교 여기 A랑 B 중에 어디를 갈까요? 뭐 학과를 어떻게 할까요? 뭐 그 정도는 가치 판단이잖아. 그 정도는 선생님이 조언을 해줄 수 있고 뭐 자소서 피드백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해줄 수는 있어요. 뭐 작년에도 해주긴 했는데 근데 자소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엄청나게. 결국엔 그 내신 등급이 당락을 결정하거든. 그렇습니다. 선생님이랑 오래 공부한 친구들은 뭐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일 테니까 끝까지 잘 했으면 좋겠네요. 최선의 결과로. 질문 있나요, 친구들 지금까지? 질문 있는 사람? 있어? 없어요. 없어? 네. 없을 줄 알았는데 그냥 넣어놔봤어. 일단 숙제가 뭐냐면 얘들아 내일 7월 모의고사 보잖아. 네. 그래서 그 수능 완성 보면 뒤에 모의고사 5회가 있잖아. 5회짜리.
네. 그 책 다 샀지? 네. 네. 그 보면은 그 1회를 푸세요, 오늘. 그러니까 주말에 진도를 모의고사, 이거 수능 완성 모의고사 1회를 진도를 나갈 거거든? 그러니까 내일 모의고사 보는데 니네 모의고사 안 푼 지 오래됐잖아. 네. 네. 그리고 뭐 369 모의고사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모든 모의고사가 중요하거든. 뭐 7월 모의고사 뭐 이거 인천에서 시행하는 건가? 그거라고 막 안 중요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너네의 보이지 않는 그 영어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내일도 절대 졸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보고 내일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보려면 오늘 한번 풀어보는 게 70분 동안 원래는 그 학원에서 같이 OMR 카드 작성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이 망할 코로나 새끼 여튼 그래서 오늘 풀어보고 듣기는 선생님이 파일을 단톡방에 뿌릴 거니까 밤 12시 전까지 시험을 본 다음에 그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그거 단톡방에 뿌릴게요. 설문 있죠? 설문 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지? 네. 여러 번 얘기하지만 시간이 엄청 중요하다 얘들아. 시간을 꼭 지켜서 또 귀찮다고 독해한 다음에 듣기를 마지막에 하지 말고 독해부터 시작해서 듣기부터 시작해서 독해까지 쭉 OMR 마킹을 안 할 거니까는 한 68분 정도 재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 정도는 OMR 마킹한다고 생각하고. 너무 이제 되죠? 네. 네. 에이, 단어 인증 안 한 친구들은 단어 인증하고 끝났어요, 친구들. 가보시면 돼요. 토요일날 보자. S반은 토요일날 수업 8시 40분부터인 거 알지? 알지? 모의고사 12시 전까지 점수 제출하고 토요일날 봐, 그러면. 네. 뭐냐인. 잘 가시게나,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잘 가요. 궁금한 거 있으면 카톡하고. 네. 네. 아이.